자, 우리 아이가 무릎이 아프다. 이 성장통 우리 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데요. 이 해결책 이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아이들이 밤이 되면 다리가 아프다. 또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부모들은 얘 성장통 아니냐? 얘 키 크려고 하는구나. 아니 혹시 얘 꾀병 아니냐? 혹시 무릎에 굉장히 큰 질환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병을 또 찾아다니는 부모들도 계십니다. 자, 이 성장통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성장통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법이 또 있다는데 어떤 것인지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대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면역수호 천사 양서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재활학과 양서연입니다. 자, 우리 작년에 코로나 극복 면역수호 천사로 우리 영상 한번 찍지 않았습니까? 네. 그 조회수가 거의 1만 넘게 나왔는데요. 야, 요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번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또 기대가 굉장히 또 기다려지는데, 자, 이번에 주제가요, 성장통입니다. 네, 성장통. 네, 남일 아니죠? 네. 네. 자, 성장통 이게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성장통은 이제 한창 성장을 하는 3에서 12세 아이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팔다리 통증을 뜻하게 됩니다. 아니,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구나. 네. 성장통 나이가 언제쯤 잘 생기나요? 3에서 12세라고 흔하게 알려져 있고, 네네. 발생률은 이제 굉장히 보고가 다양한데요. 3에서 3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혹시 부모가 스트레스 줘서 생기는 건가요? 꾀병? 뭐 어느 정도 신체 활동과 연관돼서 발생한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이제 움직이는 활동을 했을 때 관련성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잘 때 또 무릎이 아프다 뭐 해서 통증이 생긴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네.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찜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네. 어떤 방법이 어떤 거 있습니까? 성장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낮보다는 밤에 이제 발이 아프다고 하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울면서 깨기도 합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통증 정도는 굉장히 심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네. 보통 밤에만 일시적으로 이제 호소를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제 통증이 없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아이가 갑자기 자다가 막 우는 경우 이제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막 아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면서 깨기도 하거든요. 그냥 네네네. 자다가 깨면 막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막 다리를 이제 주무르거나 그렇죠. 네, 네네. 그렇게 되는데 이를 이제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주물러 주면 그 효과만으로도 네, 그 이제 압력이 되는 자극이 주면 통증을 이제 느끼는 섬유들이 조금 네네. 활성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또 찜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 온찜질이 좋은 건지 냉찜질이 좋은 건지 좀 알려주시죠. 보통 이제 냉찜질은 급성적으로 외상을 입었을 때, 부상을 입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부상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찜질을 해서 이제 혈류 개선을 좀 이렇게 해주고 이제 신진대사를 좀 활발하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따뜻한 정도 온찜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약도 뭐 좀 복용해야 될 때가 있나요? 네, 아주 심하게 아파하는 아이들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부르판 계열의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이 추천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통증 있을 때는 좀 무리한 운동을 시키면 안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혹시 뭐 초저녁에 따뜻한 물로 이렇게 뭐 목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까? 네. 초저녁에 이제 네네. 전신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네네. 조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장 효과적인 또 스트레칭이라는데 우리 이 스트레칭도 이따가 네. 보여줄 거죠. 특별 네네. 우리 출연을 아이를 모시고 우리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좀 봐주세요. 네. 자, 또 특별히 또 좋은 음식 혹시 있을까요? 네, 이제 이제 성장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이제 칼슘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서 이제 우유나 아몬드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면역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연이 풍부한 음식, 이 도움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
나무콩하고 치즈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는 네. 세포 재생하고 이제 세포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성장통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에는 이제 비타민 D가 결핍이 돼서 생긴다는 이론도 있기 때문에 네.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 우유 같은 비타민 오.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어머님이 그거 챙기실 때 그 아빠도 같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병원에 사실 또 안 가도 되기는 되지만 네. 혹시나 병원에 가야 될 어떤 그런 사인이라든지 네. 어떤 그런 뭐 시점 그런 게 네.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성장통은 이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아프다고 표현하는 부위가 빨갛거나 부었거나 아니면 통증이 아주 심한다거나 계속 하루 내내 지속이 된다거나 전신적으로 이제 질환이 이제 의심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든지 하는 증상이 동반이 되었을 때는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감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성장통을 겪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거 아마 100만 뷰 기대가 될 것 같은데 많은 부모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정윤기 학생도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모셨고 같이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장현규입니다. 주로 아이들은 허벅지랑 종아리를 아파하게 되는데요. 각 이제 하지 통증이 어디에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트레칭을 다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벅지 앞쪽을 자극한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규 한쪽 다리, 뒤 한쪽 다리를 하나 들고 이제 다른 손으로 발목을 잡고 쭉 당깁니다. 앞에 선생님처럼 뚝 당겨서 네, 스트레칭 되는 느낌. 앞에 좀 당기나요? 네, 그걸 잘 유지를 하면 이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의자를 떼고 하면 더 좋긴 한데 그게 어려우니까 의자나 벽을 잡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쭉 스트레칭 느낌이 날 때까지 10에서 15초 정도 해두고 의자를 잡고 이제 자극하려는 다리를 뒤로 빼고 쭉 근데 여기 발꿈치가 닿아야 돼. 발꿈치가 닿아야 돼서 앞쪽으로 쭉 하면 여기 당기는 느낌 나요? 네, 당기는 느낌 날 때까지 쭉 하고 유지를 하는데 10에서 15초 정도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합니다. 약간 부들부들 떨리네 여기. 네,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좋습니다. 허벅지 뒷근육을 자극하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벌리고 쭉 땅으로 짚습니다. 연기 되게 유연하네. 그래서 만약에 자극이 좀 덜 되면 다리를 조금 더 벌려줍니다. 벌려줘도 돼요. 쪽 다리를 뒤로 우리 선생님처럼 저렇게 뒤에 예쁘게 스키 타는 것처럼 아니면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해주고 이게 만약에 자극이 충분히 안 오면 약간 옆으로 발끝 쪽,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을 돌려서 약간 돌려주면 당기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규같이 이렇게 예쁘고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하라고 잔소리도 좀 하고 하면 같이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조금 더 나이대 특히 어린 경우 좀 산만한 경우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서 엄마가 와서 혹은 아빠가 와서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면 스킨십도 되고 좋은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과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스트레칭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이제 뒤에서 틀어놓고 같이 그 리듬에 맞춰서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니까 여기 나중에 운동할 때 꼭 뒤에 배경음악, 좋아하는 음악 한두 곡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호자분이 한 손으로 허리를 이제 만지고 발목을 고정한 다음에 쭉 올립니다. 쭉 올리면 당기는 느낌이 날 거예요. 오른쪽 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이제 오른쪽이랑 왼쪽에 차이가 있는지 조금 같이 물어보면서 하면 좋습니다. 여기 어디가 더 당겨요? 여기가 더 당겨 오른쪽에. 그래서 약간 체형이 조금 삐뚤거나 이랬을 때는 좌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이제 그 아파하는 쪽을 더 많이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발목을 잡고 그다음 땅 쪽으로 쭉 내려줍니다. 이렇게 쭉 내려서 가자미근이 잘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줍니다. 발목을 잡고 그다음 쭉 들어 올려줍니다. 쭉쭉
근데 90도에서 더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 뒷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종아리 뒷근육도 좀 자극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만진 상태로 조금 더 땅 쪽으로 해주면 네. 비복근을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고정시킨 다음에 발목을 안쪽으로 내려서 약간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통증을 안 느낄 수도 있어요. 마사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근육에 자극을 주려면 약간 집게 모양을 한 다음에 혹은 엄지로 눌러서 적당히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이제 비복근 같은 경우도 집게 모양을 잡고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서 조금 이렇게 흔들어주는 기법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여기 너클이라는 이 부위 여기에다가 대고 이렇게 자극을 대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